안녕하십니까, 이규 교수입니다. 오늘 딥러닝 인트로덕션으로 제목을 AI 히스토리텔링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현재 인하대 산업경영공학과의 교수이며 대학원과 BK 프로그램으로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그리고 산업보안, 그 다음 문화 콘텐츠 전공, 뭐 이런데 주임 교수와 참여 교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로 History Telling by Conspiracy Theory,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음모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I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를 AI라고 하는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에이전틱 AI와 최신 AI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보이스라고 하는 국가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AI가 뭐 퍼펙트 스톰처럼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의 각 전공 분야 모든 교수들, 그 다음에 모든 산업 분야, 그 서비스, 국가, 이제 그 퍼펙트 스톰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24년에 노벨 이제 물리학상으로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님과 프린스턴의 존 허필드 교수님이 이제 AI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벨 화학상으로는 데미스 서비스와 이 멤버들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주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뭐 노벨상이 뭐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이제 AI가 세상을 확실히 바꾸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한 증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I에 대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녀석이냐, 아니면 오래된 내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의 겨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 이제 AI가 태동되어서 56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올라가다가 여름이죠. 라이테일 리포트라고 이제 영국의 라이테일 교수님이 AI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매우 부정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I 과제들이 다 끊어지는 겨울이 왔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여름이 찾아왔다. 그러다가 1987년에 DARPA, 미국 국방부죠, 여기서 이제 과제를 컷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이상의 두 번째 긴 겨울이 왔고, 지금은 세 번째 여름이다. 머신러닝, 그래서 AI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는 게 온갖 종류의 뭐 유튜브나 학자들이나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의 AI 히스토리 타임라인으로 보셔도 1950년에 앨런 튜링, 그리고 그다음 56년에 AI라는 용어가 코인드 되었다.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그랬다. 그다음 56년에 로직 듀리스트, 19년에 머신러닝, 60년에 엘리자가 도입됐고,
74에서 80년까지 겨울이 왔고 80년대에 뭐 잠깐 떴다가 97년에 IBM의 딥블루가 이제 체스 챔피언을 이겼고 2009년에 GPU가 나왔고 2011년에 뭐 왓슨이 뭐 이런 이야기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영화를 잠깐 보시죠. Then you take your arm and put it up around the back of the chair like so. Now when it gets real scary and she ain't paying attention to nothing but the movie, you sort of let your arm sort of slide on down her shoulder, real nice and slow and easy. Until Hey! I see it. Right there. 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가 보이죠? 하고 있는 장면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쭉 지나가는 게 보일 수 있는데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셀룰라이트죠. 인공위성. 근데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한테 뭐 폭탄을 떨어뜨린 거 아니야, 뭐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에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역사적인 이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그 영화죠. 이 젊은 친구들이 웨스트 버지니아 아주 깡촌입니다. 거기에 뭐 이제 미식축구 선수들로 뽑히면 미국에 이제 장학생으로 대학을 갈 수 있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동네 아저씨들처럼 탄광의 광부로 인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인데 이게 등치가 안 되죠. 형은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장래가 어두운 친구인데 이 친구들 몇 명이 과학 전시회에서 로켓을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공하고 그래서 과학 장학생으로 대학에 가서 나사에 취직하는 실제 영화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실물입니다. 실물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이제 소련의 인공위성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미국이 이제 이 소련의 그 이제 과학기술이 확 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AI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이 과제를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다중 언어 번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말 장난이고 그 숨어 있는 의도는 뭐냐면 러시아어를 빨리 번역해서 좀 보고 싶다. 러시아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해 있는데 다 그 키릴 문자로 된 걸로 나오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좀 빨리 저 논문이나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과제로 줬는데 문제는 이 결과가 매우 한심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였습니다. 번역하자면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이 과제에서 자동 번역으로 했다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anslated with Russian에서 The vodka is good, the meat is rotten. 한심하죠. 한숨이 나온 그런 정도의 수준의 번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라이틸 보고서를 이제 따옴표로 제가 땄는데 몇 개 보면 In no part of the field have the discoveries made so far produced the major impact that was then promised. 이 약속된 was then promised 보다 이제 임팩트가 전혀 없었다. No part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문제로 all researchers have failed to address the issue of combinatorial explosion, solving problems within real world domains 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AI 연구라는 게 이 combinatorial explosion이라고 하는 수학 문제를 만나서 다 망했다, 실패했다. 실제 문제를 풀 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는 AI 과제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엑스포트 시스템이라고 사실 이제 택가리죠, 택가리. 포장만 바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담하게도 묻지마 투자를 해줬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던졌는데, 그래서 funding people, not projects. 특정 무슨 이런 과제, 제가 하는 것처럼 뭐 인공지능 원천 기술 과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들 몇 한 데다가 그냥 던져주겠다는 거죠. 원하는 걸 다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풍족하게 과제비를 땄던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AI 리더들입니다. 여기 마빈 미스키, 존 맥카시, 하버트 사이먼, 앨런 뉴웰 이런 사람. 이 밑에 있는 사람 둘이는 뭐 AI가 아니니까 그리고 약간의 공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빈 미스키와 존 맥카시는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겠지만 아주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상당 기간 아주 꿀을 빨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AI라는 게 미국 전체에 아주 빅 플랜을 짜는 그런 이제 미팅인데, 이걸 Dartmouth Summer Research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락펠러 재단으로부터 13,500불의 이제 과제비를 지원받아서 여름방학에 한 8주 정도, 2달이죠. 이제 모여서 체재비, 여행 경비, 뭐 이렇게 이제 장비 사용료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AI 플랜을 세우는 그런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도 없었어요. 여기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참석자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보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항상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죠. 이게 바로 제일 가운데 있는 저 친구가 이제 마빈 민스키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그 옆에가 이제 존 맥카티라고 하는데, 이게 왜 다트머스 이제 학회냐면은 저 존 맥카시가 이제 그 이제 학위를 받고 아주 이제 젊은 교수로 다트머스 수학과에 교수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학회를 하기에 학교로부터 허락받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고, 이 과제의 주동자는 마빈 미스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생애를 좀 추적을 해봤는데, 이 마빈 미스키와 존 맥카시 둘이는 동문이죠. 프린스턴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프린스턴 수학과. 근데 이제 이 마빈 미스키는 하버드를 나오고 이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이제 프린스턴에 박사를 했고요. 요 직후에 MIT 교수가 됐습니다. 사실 이 그룹의 공통 분모는 MIT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올리버 셀프리치라고 하는 맨 왼쪽
속에 있는 인물인데 이분은 이제 박사학위를 안 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박사학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IT 출신들이고 이제 그 올리버 셀프리지라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분이 NSA 커미티 체어로서 이 마빈 미스키를 오랫동안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이너서클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너서클의 주요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마빈 미스키는 70년에 이제 튜링 어워드를 받았고 그 다음에 71년에는 이제 존 메카시가 받았습니다. 75년에는 앨런 유웰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튜링 어워드 같은 거를 받는 이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바로 요 파란색 요 인물이 이제 미 국가 이제 과학기술 협의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의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빈 미스키의 계획을 계속해서 지지해 줬던 거죠. 그 나이도 이렇게 보시면은 당시에 딱 29세, 30세 딱 요런 나이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의욕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AI를 한마디로 AI를 수학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제 문을 연 그런 이제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쭉 다 발굴했고 AI가 이걸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이제 어릴 때 사진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대조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회의 후에 미국 AI 펀딩을 이제 밀고 나갔는데 그게 이제 심볼릭 AI입니다. 심볼릭 AI라고 하는 이게 로직 베이스드 AI죠. 규칙 기반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 내 AI 연구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다 헛것입니다. 헛것. 그렇지만 이제 조금 따라가서 보면 이 이제 로직이라는 게 유명한 로직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프리디케이트 로직으로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P면 Q이다.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P는 R이다. 이런 걸 이제 트랜스티비티라고 하죠. 이행 규칙이죠. 그래서 이걸 또 표현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P면 Q이고 Q이면 R이라면 P면 R이다. 뭐 이런 이제 룰이 맨 끝에 거는 생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룰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깔끔한 룰로 만들어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에도 이제 노엄 촘스키가 언어의 태두라고 불리는데 이 양반도 MIT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이제 그 검색 엔진과 언어 모델에 이 사람의 방법이 이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펜던시라고 해서 이제 단어들이 문법 규칙이 있죠. 이 양반은 이제 생례적인 문법 규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연구했는데 그래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Language is a process of free creation. 언어는 이제 자유 발명과 같은 것이요. 창작물입니다. Its laws and principles are fixed.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the manner in which the principles of generation are used is free and intimately varied. 그 활용은 자유롭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난다. Even interpretation and use of words involves a process of free creation.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무쌍하다. 언어가 변화무쌍하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망했습니다. 오랫동안 구글에 이제 이 이제 생례적 문법 규칙 그거를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계속 실패했죠. 그럼 그게 이제 한계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걸 다 걷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엄 촘스키가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 그
이제 챗 GPT를 까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이런 걸 다 무시하는 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제 이게 왜 만만치가 않냐 그러면 이게 P면 Q이다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한정자 같은 것들이 막 붙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ny X에 대해서 person이죠. 이게 이제 existing any existing E가 있죠. 그래서 and or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붙으면은 이게 룰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룰이 폭증하죠. 그게 바로 이제 exponential explo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룰이 너무너무 폭증하는데 그럼 뭐 완전히 쓸데없는 룰들이 마구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이 마빈 미스키가 한 게 프레임 어프로치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액자죠, 액자. 창을 딱 주고 거기다가 이제 검색어만 딱 넣어라, 말만 넣어라. 너무너무 이게 변화가 네가 나를 꼭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뭐하지 않어? 라고 지난번에 말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빙빙빙빙 돌릴 수도 있고 잘한다 잘해 이렇게 이제 비꼬는 말 같은 것들 뭐 온갖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제 노력인데 사실 말빈 민스키의 이게 거의 유일한 공로입니다. 이걸로 튜링 어워드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주 긴 겨울이 왔죠.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겨울이 와서 정말로 이제 그 프리런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Conspiracy Theory in AI라고 하는데 이게 제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게 진짜 음모론인지 진짜 AI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실 첫 번째 AI의 시작은 앨런 튜링이죠. 앨런 튜링은 이제 1950년에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마인드라고 하는 이제 저널에 논문을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모티브가 된 거죠. Can machine think?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거대한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앨런 튜링의 경우에는 기계가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게임처럼 되면 지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프랭크 로센블랏입니다. 이분은 이제 perceptron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라인을 쫙 연결해 가지고 빛을 쏘고 이제 사진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고 하는 그 놀라운 이제 업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스타였습니다. 이분이. 보면 이제 이 신문에 뉴욕 타임스 같은 데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 보면은 닥터 로센블럿이 말하기를 퍼셉트론이 이렇다. 미 해군 연구에 따르면 이제 닥터 로센블럿은 뭐 이런 게 이제 스타였죠, 스타. 이 친구를 이제 그 책도 썼죠. 이제 뉴로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Principles of Neurodynamics 뇌 과학의 원리. 그래서 이제 perceptron과 theory of brain mechanism 뇌가 작동하는 방식 perceptron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말빈 민스키가 이 프랭크 로센블랏의 perceptron을 카피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perceptrons 하고 s 하나 딱 붙여가지고 책을 읽게 냈어요. 참 나쁜 짓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남의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뭐 새로 용어를 코이닝하고 새로 뭐 이제 비슷하게 안 하려고 남이 한 거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퍼셉트론스라고 하는 게 책을 낸 게 사실은 이제 죽이려고 그런 거죠. 프랭크 로젠블랏이 너무 유명하고 실적을 많이 내고 하니까 이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엑소와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하는 비판을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자기 사촌하고 같이 근데 아주 유력한 친구인데 둘이가 브롱스 하이스쿨이라고 미국 과학고 동문이에요. 유대인이고 둘 다 집안도 잘 아는 사이고 한데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엑소와 문제인데 이 선으로 갈라질 수 없다 하는 건데 이건 사실 퍼셉트론을 두 레이어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 제임스 라이트힐 그 첫 번째 AI를 잠재웠던 그 비판적 보고서라고 하는데 썰가 붙었으니까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이죠. 제임스 라이트힐이라고 하는 분인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근데 이제 그 Applied Mathematics니까 이제 그 응용 수학과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 현 상황의 AI 과제들은 어떤 이제 입장인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를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판적 보고서로 나왔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 보고서에 공헌한 사람으로 바로 이 존 맥카시와 말빈 민스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작정하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경향이 다른 것들을 마구 들고 까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간단하죠. 이제 우리가 최고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프랭크 로센블랏이 1958년에 퍼셉트론을 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로센블랏이 40세가 되는 생일날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이 말빈 미스키와 그 그룹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제가 컷당하고 학생이 다 떠나고 연구실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좌절감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저는 뭐 약자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이 퍼셉트론이 바로 AI의 본질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AI의 본질, the essence of AI에 이제 말씀드리겠고, 이제 이게 이제 책인데 43세죠. 43세에 프랭크 로젠블랏이 이제 펀딩 컷이 되고 해서 죽었습니다. 펀딩 피플 나 프로젝트 해가지고 대신에 이 그룹은 어마어마한 과제를 다 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이론이나 이 연구자들은 다 죽였던 거죠. 다 이제 밀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제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볼시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빈 민스키가 위에 보시면은 튜링 어워드를 69년에 체크했는데 이제 7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존 맥카시가 이제 또 AI 리스프이라고 하는 보시면 coin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용어를 만들었다 했고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튜링 어워드까지 받았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AI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게 그 말이 중요한가 실제가 중요한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토릭이냐 리얼리티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이제 심볼릭 AI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딥러닝은 이제 커넥셔니스트라고 합니다. 둘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묻어가기로 막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늙어가지고는 그때 붙였던 현판을 이제
다트머스 대학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기념 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숟가락 얹기죠. 그래서 이런 협판을 붙였어요. 존 맥카시, 다트머스 칼리지고, 말빈 민스키 MIT, 나타나엘 로체스터, 클로스 셔넌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다트머스 Summer Research Project on AI. 그래서 AI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본인은 못했으면 제자는 좀 잘 길러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마빌 미스키의 제자들이라고 나온 사람들, 사이먼 페퍼드, 이게 이제 사촌이에요, 사촌. 이제 그냥 뭐 밑에 패트릭 윈스턴, 로니 브룩스, 레이 크루스웰 해서 별로 이제 별 인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존 맥카시의 경우에도 제자들이 시원치 않습니다. 결국 저 맨 위에 있는 라집 레디만 이제 제가 만났는데 그 카네기 멜론 기계공학부 학장을 이제 공학 부장을 했죠. 근데 이분은 로보틱스로 했어요. AI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도 다 별로입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unding People Not Project라고 마음껏 드셨는데 이게 이제 프리 런치가 없죠. 결국 다파가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셨는데 결과가 뭔가 했어요. 다파 보고서입니다. Many were caught up in a web of increasing exaggeration. 많은 사람들이 과장의 그물에 걸렸다. 과장이랐던 거죠. They couldn't promise less than in the first one, so they promised more but failed.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고서 결과를 내라 그랬더니 결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달래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더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달파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달파는 had lost patience with AI research. AI 연구라는 거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I는 사기꾼, 사자, 뭐 이런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20년 이상의 긴 겨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저 친구들이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했지만은 이제 망했다는 거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철저한 겨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동안에 말년까지 보시면은 이제 스캔들 일으켰죠.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하는 친구와 직접 그 개인 과제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프리 앱스틴 저 친구는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뭐 티셔츠나 이렇게 입고 이제 조작 있죠. 학력 조작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클린턴 뭐 이제 영국 왕세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빈 민스키가 뭐 거기 젊은 여성들과 뭐 있었던 이런 추문을 올라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프리 앱스틴은 인플루언서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별장에다가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빈 민스키가 MIT 교수로서 AI의 최고 권위자라는 명성을 거의 뭐 50년간 누리고 천수를 다 하고 죽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불만이라는 거죠. 실적은 없이 돈과 명예와 이제 권력을, 영향력을 오랫동안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게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가트너 그룹에서, 가트너는 이제 컨설팅 회사죠.
그래서 모든 기술을 봤더니 이렇게 이 비저빌리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이클 커브를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 그 테크놀로지가 트리거 됩니다. 처음 나오면 이제 비지빌리티가 올라가요. 그게 뭐지? 뭐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가장 고점을 찍은 다음에 확 식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를 빠져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살아서 통과하면 slope of enlightenment, plateau of productivity 그래서 이제 이 생산성의 평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그 원가 절감하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그런 상태로 올라서는 거죠. 항상 이런 사이클을 그리더라 하는 게 이제 그 가트너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딱 보면 이제 이 AI라는 게 첫 번째 서머라고 하는 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 그 하이프 사이클에서 죽은 거죠.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두 번째도 엑스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마린 미스키 그 그룹이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겨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망한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지금 AI는 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이제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이렇게 숟가락을 얹을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방해가 됐을 뿐 굉장히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프 사이클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AI 아이템들이 보면 위에 보세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제 챗 GPT, 미드저니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퐁 튀어나오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킬러 앱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아이템들, 정말 중요한 프로덕트들은 계속 상승합니다. 보시면은 제일 처음 나온 전화기 그러니까 쭉 이제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 1930년대 잠깐 떨어지는 게 대공황기죠. 그때 잠깐 꺾이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전기는 이제 거의 100%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쓰는 거죠. 전화기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계속 이제 올라가고 스토브, 그다음에 라디오, 레프리지레이터 이제 냉장고죠. 그것도 지금 현재 전 세계 보급량이 거의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클로스 워셔는 이제 세탁기, 이제 그다음에 뭐죠? 드라이어, 그건 아직까지 올라가는 중이고 칼라 TV,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컴퓨터, 셀폰,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핫 아이템들이 그런 전자기기 말고도 우리가 현재 쓰는 거의 모든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안경이라든지 양복이라든지 전 세계 어디에나 양복을 입어요. 이게 이제 표준이 된 거죠. 청바지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시계 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건들은 그런 킬러 아이템들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이퍼 커브를 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흥미로운 게 RDB도 그렇습니다. 1970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릴레이셔널 DBMS인데 이 DB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게 킬러 앱이라서 그렇습니다. 킬러 앱들은 다 그렇다.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이 오른쪽부터 뭐 쭉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핀트레스트나 틱톡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핫한 게 맨 왼쪽에 있는 챗 GPT죠. 이게 딱 2달 만에 1억 명을 도달했어요. 1억 명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하는 이제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이제
킬러 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일단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그 튜링 어워드하고 노벨상 수상자, 제가 이제 앞에 세 명이 튜링 어워드 받은 사람, 맨 앞에와 맨 뒤에가 이제 제프리 힌튼,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고, 두 번째가 조슈아 벤지오입니다. 밀라 유니버시티 몬트리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얀 루쿤, 이분은 이제 프랑스 출신이죠. 소르본 유니버시티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데미서 사비스가 이제 알파고, 케임브리지 영국입니다. 근데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내 연구자들이 아닙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미국 내에 어떤 과제든 어떤 연구 주제든 이런 딥러닝 방식, 커넥셔니스트의 연구 방식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려 30년 이상, 간단히 말하면 마빈 미스키가 잡고 있는 기간, 그 사람이 거의 죽어갈 무렵에 이제 딥러닝이 뜬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봉쇄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딥러닝은 데이터를 사용한 거고, 이 전까지는 다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룰 방식이죠. 그래서 심볼릭 방식이고, 이쪽은 이제 데이터를 아무 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력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서 처리하는 게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AI한테 시켜가지고 생성한 그림입니다. 리얼 AI 히스토리에 앨런 튜링, 프랭크 로젠블라트, 제프리 힌튼,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실제 AI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이죠. 맨 왼쪽이 바로 왼쪽 위가 앨런 튜링이고, 그다음 프랭크 로젠블라트, 그리고 제프리 힌튼과 그 두 제자입니다. 이제 왼쪽이 알렉스 그루첵스키고, 오른쪽이 일리아 수츠케버입니다. 이 좌청룡 우베코, 정말 걸출한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명, 튜링 어워드를 받은 세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얀 루쿤을 뉴립스에서 만났습니다. 자, 제가 그리는 AI는 역사는, 진짜 AI 역사는 이렇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발표한 논문이죠. 이게 잠깐 떴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58년에 프랭크 로젠블라시 퍼셉트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6년에 제프리 힌튼이 back propagation을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이 어디 조그만 데 나온 게 아니라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약 20년 이상 이 미국 내에서 이걸로 연구비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얀 루쿤이 89년에 CNN을 발표했어요. 너무 놀라운 방법인데요. 그렇고요. 97년엔 유르겐 스미트허벌, 이분이 이제 LSTM을 발표했고, 2007년에 젠슨 황이 이제 GPU의 쿠다를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머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제 단넷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이 MC DNN이라고 바꿨는데, 이게 유르겐 스미트허벌 교수가 했던 거고, 그다음에 세상을 움직인 제일 첫 번째 모델은 알렉스넷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AI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거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죠. 조슈아 벤지오가 2014년에 겐 발표했고, 16년에는 데미소 사비스가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가 이제 하필 한국에서 이세돌을 하고 하는 방법에 반은 바람에 동양 삼국이 아주 AI의 눈을 팍 뜨게 된 계기가 됐고요. 논문은 네이처에 나왔고, 그 다음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2017년에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2020년에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미서 서비스가 21년에 알파폴드 2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 맘바, 에이전틱 AI까지 쭉 이제 너무너무 많은 주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AI의 히스토리다. 이 중간에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는가, 왜 억제되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음모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궁금한 게 어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느냐? AI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뭔가 이렇게 계속되는 연구 주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서 알고리즘이나 방법론이 다 나왔는데 이제 빛을 못 보다가 요즘에 이제 컴퓨팅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미 나온 건데 지금 증명된 거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주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딱 하나 예외가 이제 바로 펄셉트론입니다. 펄셉트론은 이제 바로 마밀미스키가 죽여버린 그 주제인 거죠. 펄셉트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별도의 AI의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분이 펄셉트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도 많이 타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프랭크 로젠블라트인데 이제 요절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제 삶이기도 했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모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모기가 이게 은둔의 암살자라고 그러죠. 싹 숨어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 엥 하고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 나름 이제 방공망을 뚫으려고 그럽니다. 이 동물, 사람의 정보 처리가 시각이 80%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제 시각이 차단되니까 80%의 센서가 해지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는 게 청각, 촉각, 그 미각이 뭐 파리를 먹지 않으니까 남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이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가 이제 피부에 탁 붙거나 싹 소리가 들릴 때인데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뉴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이제 뉴런이다. artificial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이런 예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펄셉트론입니다. 펄셉트론이라는 거는 이게 뉴런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이 센서가 이렇게 쭉 이제 그 전달이 되는데 신경의 경우에는 이 축색 돌기라고 하는 게 건너뛰면서 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기가 이렇게 와서 물어서 이게 그 찰싹하면 이미 이제 먹고 튀는 거죠. 먹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교육이 되죠. 엥 하거나 뭐가 이렇게 닿으면 이거 뭐 퉁퉁 붓고 위험하다. 거기다가 뭐 스토리텔링도 있잖아요. 이제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모기입니다. 그게 사실 실제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이제 모기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경각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요. 그러면 이 레벨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I의 이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이죠. 그래서 그냥 선형으로 쭉 신호가 작으면 전달이고 크면 전달되지 커야만 전달되는 거예요. 작으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그 모드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렐루입니다. 렐루 0과 1 딱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모기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다음번에는 이 수준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신호에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선형 함수로 이제 expire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정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사진 6장을 이어 붙인 겁니다. 근데 6장이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이게 6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예민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드문데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살짝 찌그러지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 영화, 애니메이션이 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만든 게 저건데 조금 어색한 건 있지만 원본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해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눈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씩 예민하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실제로도 이제 사람의 전체 에너지 중에 20% 이상을 뇌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미잘의 경우죠. 이게 이제 유충기 때는 바닷속에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위에 정착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정확히 뇌라고 부르기는 뭐한데 여튼 그런 기능을 없애버려요. 왜 그러냐? 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툭 건드리면 먹는 걸로 충분한 거죠. 그 전에 이렇게 3차원 공간을 움직이고 해류와 먹을 것 이런 거 이제 탐색할 때는 이제 좋은 자리 찾아야 되니까 힘을 들이는데 이렇게 정착하고 나면 좀 퍼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모기의 경우에도 왜 그러면 모기한테 당했나 하면 바로 이제 너무 작은 신호는 차단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가 적정 이상이 돼야지만 뇌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짜잘한 신호까지 다 뇌에 보내면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려고 이 생체가 세포가 이런 이제 비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AI도 딥러닝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뇌는 이제 네트워크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신 뇌과학 이론이고요. 그게 이제 연결 구조가 나이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8세 8.48세, 그 다음 13세, 25세 되면서 뇌의 연결 구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 7세 무렵에 가장 많은 연결 구조를 갖습니다. 뭐 공룡, 디지몬 막 다 외우죠. 그런데 나이가 지나면서 점점점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불필요한 네트워크는 다 잘라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그게 이제 뇌 연결 구조고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도 이게 폰 노이만 컴퓨터가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바뀌었죠. 이제 CPU가 없어지고 GPU로 대체됐습니다. GPU라는 것은 수많은 조그마한 연산만 하여 CPU처럼 이제 고급한 연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곱하기 더하기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보면 이제 CPU 시대에는 인텔 두둥 이렇게 이제 먹었었고요. 메모리는 삼성 반도체가 먹었는데 GPU 시대로 바뀌면서 AI 머신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먹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는 HBM의 하이닉스.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의 HBM4에 성공하는 바람에 여기서 다시 이제 마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 키 컨트리뷰터들이 데미터 서비스 오른쪽부터 얀 루쿤, 조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TSMC, SK 하이닉스, 삼성 전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얼마나 무섭고 이너서클이 센 나라입니까? AI가 이렇게 클 줄을 알았더라면. 근데 사실은 바로 이제 그
로직 베이스드 심볼릭 AI로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오랫동안 시도했던 거죠. 그게 이제 망하고 눌러놨었는데 미국 바깥에 이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그냥 개인 연구비 조그만 거 해가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빅샷을 터뜨린 거죠. 그게 현재 AI다. 그래서 AI는 갑툭튀인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옛날 거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세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딥러닝 AI를 많이 아는 만큼 이제는 이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바로 대학 대졸자를 타겟합니다. 머리 쓰는 직업을 이제 AI가 바로 이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자들에 대한 AI의 이 쓰나미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여기 지혜롭게 이겨내려면 AI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덕션에 AI의 히스토리텔링을 쭉 말씀드렸는데 숟가락 얹기를 하려고 했던 그룹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마빈 미스키 계열의 그 사람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해서 그 주소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책에 좀 썼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2012년 알렉스넷부터 시작된 이 딥러닝 AI 흐름이 결국 현재의 이제 AI 거대한 쓰나미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갑자기 태어난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 했던 이런 것들은 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